만나면 좋은 친구 MBC.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와 봄철 관광 시즌을 맞아 관광도시 춘천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특히 관광 명소 중 야간 개장으로 손님 맞이에 나선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와 소양강 스카이워크, 그리고 춘천의 랜드마크인 소양 2교에서 볼 수 있는 미디어 파사드까지 춘천의 설레는 밤 풍경을 담아봅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 탓에 대형 산불 위험이 계속되는 요즘, 올 2월에 개관한 산불 방지 센터를 찾아 동해안의 봄철 산불이 잦은 원인과 예방책을 짚어보고 실시간 산불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 센터를 함께 둘러봅니다. 원주시 봉산동에서 문화기획가로 활동하고 있는 세연 씨. 그녀가 운영하는 커뮤니티 펍에 아주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선물같이 특별했던 시간, 세연 씨의 두 번째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5월 10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자, 저희가 이회수 작가의 별세 소식을 전해드린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 문학계에 또 다른 큰 별이 졌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타는 목마름 등 1970년대를 대표하는 저항 시인이었죠. 김지하 시인이 지난 8일 향년 81세의 나이로 원주 자택에서 별세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표 저항 시인이라고 말씀하셨죠. 김지하 시인이요. 그가 남긴 이 민주주의 정신은요, 우리 기억 속에 오래도록 자리하리라 믿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문자 메시지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카카오톡 앱에 접속해 주시고요.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해 주시고 친구 추가해 주신 후에 여러분들의 이야기 저희에게 나눠주세요. 자,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지금부터 방송 끝날 때까지 실시간 라이브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많은 이야기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난 월요일 어제였죠. 네네. 강원 365가 하루 결방을 했는데요. 늘 저희가 월요일마다 생방송 미션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삼행시 미션을 하지 못해서 조금 아쉬우시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어제를 대신해서 오늘 삼행시 미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자,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고요. 오늘 0시를 기해서 새로운 5년, 우리나라가 새로운 5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네. 좀 더 살기 좋은 나라, 좀 더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행복한 나라가 되길 바라는 의미로 오늘 삼행시 주제를 스타트로 정해봤습니다. 자, 스타트로 삼행시 작품들 카카오 친구랑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요. 저희가 오늘 한 분 뽑아서 가정용 믹서기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첫 소식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날씨까지 좋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뭐 낮은 물론이고요. 저녁에도 뭐 근교로 이렇게 여행 떠나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춘천으로 떠나볼 텐데요. 이 관광의 도시 춘천은 밤만 되면 새로운 변신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소식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해가 지고 어두워질 무렵 새로운 매력으로 다가오는 풍경들이 있습니다. 낮에도 충분히 아름답지만 밤에는 더더욱 아름다운 곳. 캄캄한 밤을 밝게 비춰주는 불빛들로 더 설레게 하는 밤 풍경. 와, 진짜 너무 멋있어요. 낮보다 아름다운 밤을 만나봅니다.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 춘천에 탄생한 새로운 관광 명소 사막산 케이블카입니다. 개장하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의암호와 사막산을 케이블카로 만나봤는데요. 발 아래엔 의암호가 흐르고 눈앞엔 사막산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고 지상에서 보던 풍경과는 사뭇 다른 모습들이 펼쳐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이네요, 이게. 네네. 또 앞에 분도.
가끔 그래서 저도 아이고. 타고 내려가시다가 옆에 손님들 계시면은 한번 이렇게 손 내밀면 아, 그렇구나. 예, 그럼 같이 손님들께서도 네.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제 주중에는 좀 한 1,300명에서 1,500명 정도 오고요. 주말에는 3,500명 이상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거리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오고 가는 동안 카메라가 쉴 새가 없습니다. 특히 멋진 풍경과 함께 감성 가득한 문구들. 정말 심쿵한 메시지네요. 그런 문구들을 이용해서 고객님들께서 SNS에서 많이들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더라고요. 아, 네, 요거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게요. 우리도 문구도 네네.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렇게 네. 하시는 게 좀 뭔가 저희 MZ 세대들이 가장 원하는 게 저희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게 되면은 네. 한 번 타면 몇 분 정도? 지금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속도가 3.5m인데 네. 여기에서 3.5m 기준으로 한 17분 정도 걸립니다. 아, 네네. 그렇구나. 풍경을 감상하다 보면 17분도 짧게만 느껴지는데요. 힘들지 않게 사막산에 도착했습니다. 야, 멋지네요. 그리고 이어지는 사막산 생태 문화 탐방로. 상부 정차장에서부터 가파르지 않게 지그재그로 연결된 데크길을 따라서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이 계단이 아니라는 게 일단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또 계단이면은 가파르기도 한데 또 올라가는데 힘도 들고 네. 어렵잖아요. 근데 계단이 아니다 보니까 또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 또 무릎이 아프신 분들도 그냥 편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 네. 그것이 일단 산책길 같다는 것도 너무 네.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장점이고요. 네. 저희가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어르신 분들 네. 그리고 올라가고 싶으신데 휠체어로밖에 못 가실 수도 있잖아요. 아, 네네. 그러면 가족 지인분들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같이 올라갈 수 있게끔. 생태 문화 탐방로 끝에서 마주한 스카이워크. 아찔한 재미까지 더해집니다. 와, 정말 여기 정상까지 올라왔는데요. 역시나 생각했던 것만큼 스카이워크라고 하시다 보니까 산 정상이 싹 보이면서 전경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춘천의 절경을 한 번에 만나는 춘천 사막산 케이블카. 역시 인기 있는 이유가 있네요. 스카이워크 하면 소양강 스카이워크를 빼놓을 수 없죠. 물 위를 걷는 새로운 재미. 더 신었겠다. 한번 구경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고고싱! 투명한 유리 아래로 소양강의 물결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되게 물 위를 가르는 소녀가 되는 것 같아요. 비켜라! 이런 느낌. 시원하게 펼쳐진 풍경들. 그렇다면 밤은 어떤 모습일까요? 화려한 불빛으로 물든 춘천의 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특별한 밤을 만날 수 있는데요. 낮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춘천의 랜드마크인 소양 2교. 환한 불빛과 함께 아름다운 영상이 펼쳐지는데요. 물빛에 반사돼 더 아름답네요.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아, 진짜 아까처럼 밝은 대낮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예쁘게 야경이 변신했습니다. 보이시죠? 어둠을 밝혀주는 환한 조명들.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되면 레이저 조명이 움직이면서 어두웠던 춘천의 밤 풍경을 활력 넘치게 만들어줍니다. 건물 벽을 스크린으로 꾸며 영상을 보여주는 미디어 파사드. 스카이워크와 어우러져 멋진 밤 풍경을 선사하는데요. 다양한 춘천의 모습을 영상으로 만들어 밤에도 아름다운 춘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춘천에서 이제 탈 수 있는 카누라던가 케이블카라던가 그런 걸 다 담은 것 같거든요. 의암호변의 관광지를 이제 그전에는 대변하면은 자연 경관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가장 이제 저희가 취약했던 게 밤에 볼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밤에 볼거리가 있고 체류형 이런 관광지에 만드는데 한 걸음을 내든가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춘천시를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을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 내용 선정할 때 있어서 그 시민들의 의견도 좀 수렴을 했고요. 그 소재를 이제 투표에 의해서 이제 선정을 해서 애초에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부터 저기 저 다리까지 그거까지는 멋있는 것 같네요. 전경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전경이 좀 예뻐요? 네, 많이 예뻐요. 오, 많이 예뻐요. 네. 친구들 데리고 오고 싶나요? 네, 친구들이요? 강서율이라는 애는 데려오고 싶어요.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질 무렵 의암호를 비추는 별들이 있습니다. 호수 위에서 반짝이는 불빛들. 야경은 언제 봐도 설레는데요. 잠 못 드는 주말 밤. 낭만 도시 춘천의 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두워지고 나니까 사뭇 다른 분위기로 변신을 했는데요. 또 쓱 보니까 좀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케이블카들이 너무나도 예뻐가지고 이제 보는 분위기가 또 달라졌다는 거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낮에는 멋진 풍경을 즐겼다면 밤에는 조용하게 불빛들을 감상하는 야경이 백미. 밤이 되니 문득 외로워진 신진 리포터.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저는 제 빈자리, 지금 혼자 탔지만 제 빈자리를 채워줄 남자친구라고 하고는 싶지만 좀 대입에 열심을 두고 있는 제 여동생을 태우고 싶어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너무 고즈넉하기도 하고 밤이 되니까 좀 운치도 있어지고 옆에 여동생 태워놓고 이렇게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낭만도시 춘천의 밤이 더 기다려지고 더 설레는 이유. 춘천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들을 주말 밤에도 만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화려한 불빛과 함께 낮과는 또 다른 매력이 넘칩니다. 때로는 환상적으로, 때로는 로맨틱하게 춘천의 밤이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자, 밤에 타는 케이블카 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야경 보는 맛이 어마어마한데요. 네. 특히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 일이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과 단둘이 오붓하게 케이블카 멋진 이 야경 보면서 타면요. 정말 로맨틱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을까. 이런 용석 생각이 씨 듭니다. 단둘이 아니더라도요. 네네.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이랑 함께 가는 거 그렇죠. 좋거든요. 용석 씨가 워낙에 요즘 사랑에 목말라 있어서 그러네요. 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 착각했습니다. 너무 부러우셨죠. 완전 부럽죠. 소양강 스카이워크에서 바라보는 소양 이교의 미디어 파사드가 저는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저녁에도 워낙에 밝아서요. 구봉산 카페 거리에서도 보인다고 하거든요.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처에 계시다면은 산책 겸 해서 저녁에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 밤과 토요일 밤에 함께 할 수 있는 야간 스카이워크 그리고 케이블카 낮에도 아주 특별한 매력이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삼행시 미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삼행시 주제가 새로운 나라의 스타트 첫날을 기념해서 오늘 스타트로 정해봤습니다. 자, 스타트로 삼행시 작품들 카카오 친구,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두 창구를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요. 저희가 오늘 한 분 뽑아서 믹서기를 보내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겨울 가뭄에 이 나무와 낙엽들까지 메말라 있는 강원도에 요즘 건조한 날씨까지 덧붙여지면서 산불 네네. 위험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대형 산불 위험주의보가 항상 공존하고 있는 시기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산불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산불에 대비해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동해안 산불방지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산불은 소중한 생명과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아주 무서운 재난입니다. 올해도 역시 많은 분들께 고통을 안겼고 우리의 산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죠. 특히나 올해는 가장 길었던 또 가장 컸던 산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년 365일 산불 예방을 위해 그리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노력하는 주인공들을 만나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2017년 5월 강릉과 삼척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계기로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산불 대응 조직을 구축하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산불에 취약한 동해안에 꼭 필요한 산불 예방과 관리 시스템을 올 봄부터 운영 중인 동해안 산불방지센터로 함께 가보시죠. 예년에 비해 유난히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던 올 봄. 전무후무한 초대형 산불이 동해안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무려 열흘간 타오른 산불은 평생의 보금자리는 물론 약 3만 헥타르에 이르는 산림까지 모든 것을 태워버렸는데요. 그야말로 모든 걸 앗아간 그 자리엔 치유하기 힘든 상처만 남았습니다. 이곳은 강릉시 연곡면에 자리한 강원도 동해안 산불방지센터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상황 대응실인데요. 자, 여러분, 이곳은 상황 대응실이라는 곳입니다. 과연 이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한데요. 들어가 보시죠. 오, 여러분,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동해안 6개 시군 6,400대의 CCTV와 연결된 24대의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1년 365일 산불 상황 관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례지만 이곳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이곳에서는 지금 산불 위험 기간에 산불이나 이제 화재가 발생 시 어떤 상황을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돼서 상황 시스템으로 확인을 해서 시군이라든지 유관 기관에 산불의 위험에 대한 정보라든지 발생 사항을 이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강릉 시내 지역에서 화재 발생으로 의심되는 신호가 감지됐는데요. 제가 정말 진짜 너무 놀랐습니다.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계셨던 거죠? 방금 강릉시 내곡동에 이제 화재가 발생했는데 혹시 산화일까 해서 상황을 관리했는데 산불은 아닌 거로 확인이 됐고요.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산불을 실시간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게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해안 지역 산불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통합지휘본부 역할을 맡은 산불방지센터. 이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기존하고 다른 점은 이제 그 산불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됐고요. 그다음에 무인 감시 카메라가 볼 수 없었던 카메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이제 발생 시 신속하게 또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산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이곳에선 삼척을 시작으로 동해와 강릉은 물론 양양과 속초, 고성까지 산불 관리를 아우르는데요. 네, 저희 강원도 동해안 산불방지센터는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대형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아울러 산불 발생 시 산불 유관 기관의 산불 진화 장비, 인력을 통합 운영, 지휘하여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 강원도를 중심으로 산림청, 기상청, 동해안 6개 시군 등으로 구성된 전국 최초의 산불 대응 협업기관입니다. 연구실? 여기 왜 연구실 있죠? 신기하네. 그런데 산불방지센터에 웬 연구실이죠? 궁금한 건 못 참는 호준 씨가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센터 내 연구실에선 다양한 상황에서의 산불 실험을 통해 산불 확산 분석과 예측을 진행하는데요. 동해안에는 소나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동해안은 조금 그러니까 기후적으로 다른 지역과 또 다른 동해안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해안에서 예를 들어서 그 뭐 소나무의 잎이 얼마나 건조한지 또는 이게 토양 수분이 계절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걸 통해서 산불에 가장 취약한 시기가 실제로 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곳일까요? 여기 지금 빈자리가 굉장히 많은데요. 한 분이 앉아 계세요. 혼자 앉아서 뭐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아니, 지금 여기 자리 텅텅 비었는데 혼자 앉아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상황 시스템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에 있는 정보들을 여기 한 곳에서 받다 보니까 초기 대응에 대해서도 빨라진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각 기관에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받아냄으로써 유관 기관에 대해서 협조 요청이나 조금 더 협업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다 보니까 대형 산불에 대해서도 저희가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응이 완벽하십니다. 하지만 완벽한 대응도 좋지만 불이 안 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예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사실 올해 정말 너무 큰 산불이 났었잖아요. 그만큼 예방이 더욱더 중요하게 느껴지는데 올 봄 이 산불 예방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 통합지원실에서는요, 동해안 6개 시군 지역에 담당 구역을 지정해서 산불 드론 감식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산림 취약 지역 내에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의 그 논밭두렁 소각이나 쓰레기 소각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예방이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동해안에 산불이 참 많았어요. 이유가 뭔가요? 동해안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서 봄철에 고온 건조하고 빠른 풍속이 특징인 양간지붕 탓에 대형 산불의 위험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쪽 동해안 지역에는 대형 산불이 한번 발생되면 지형이 험해서 산불이 발생되면 평지보다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형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많이 큰 상태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만큼은 꼭 지켜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 한마디 카메라 보고 해주시죠.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내 가까운 곳에서는 소각 등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며 입산 통제된 구역에는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산림 내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도민분들의 작은 실천이 큰 힘이 돼서 우리 강원도의 산을 푸르르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산불 발생의 원인은 사람의 실수로 인한 실화성 산불이 대부분으로 시민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산불을 예방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산불. 산불 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요. 산불은 무엇보다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자, 올해 들어서 강원도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의 70% 이상이 인재였습니다. 소각 부주의나 담뱃불로 인한 화재였는데 그런 만큼 우리 모두가 더 신경 써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아차하는 순간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오는 15일까지 봄철 산불 기간입니다. 네. 이 기간 특히나 더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자, 영동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생방송 강원 365 잠시 뒤에 이어갑니다. 입는 순간, 입는 동안, 입을수록 좋은 생각이 좋은 옷이 된다. 구두여 탑10. 참을까? 견딜까? 버틸까? 두통, 타이르지 말고 개보린 한 알로 빠르게, 말끔하게 한 알로 싹! 한국인의 두통약 개보린, 해열도 개보린. 앱을 깔 때 결제 생각은 안 하는 당신의 플레이를 까보자. 같은 뮤직 앱도 같은 영상 앱도 더 비싸게 결제한 플레이. 이제 플레이 전에 원해, 원스토어해. 원하면 달라지는 앱 생활 원스토어. 셀러비에선 보기만 해도 이런 즐거움이, 귀여움이, 재미가, 포인트가. 셀러비에선 보는 즐거움에 쌓이는 포인트까지. 셀러비로 놀러와.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께서 저희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저희가 2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창구는요, 카카오 친구거든요. 휴대폰 앱 카카오톡에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친구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친구 추가하시고 나서 문자 편하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생방송 강원 365는요,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실시간 스트리밍이 진행 중이니까요. 댓글로도 소통 많이 해주세요. 자, 오늘 삼행시 주제, 삼행시 퀴즈가 아니죠. 삼행시 작품들 미션, 응모를 받아서 저희가 선물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삼행시 주제가 스타트입니다. 스타트 삼행시 작품들 카카오 친구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요. 저희가 오늘 한 분 뽑아서 가정용 믹서기를 보내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소식 용석 씨 만나볼까요? 좋습니다. 자, 문화기획가 신세연 씨의 일상 공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공개해드렸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문화기획가 신세연 씨가요. 이제 원주의 구도심이 된 봉산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정말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셨어요. 맞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럼요. 예, 그러다가 마지막에 세연 씨를 누군가가 찾아오면서 끝이 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도대체 찾아오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네네. 오늘 드디어 확인을 할 수 있게 맞습니다. 됐네요. 명수 씨가 말씀하신 그 궁금한 주인공 그리고 신세연 씨에게 지급되는 아주 특별한 선물까지 함께 저희가 보여드린다고 하거든요. 지금부터 화면 고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저 혼자 왔는데 오늘 공연하려고 왔거든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앉으세요. 네. 네. 혹시 물 좀 드릴까요? 네.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더우시죠?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 신세연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원주에서 음악하고 있는 장재혁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싱그러운 두 청춘의 만남. 이렇게 또 새로운 인연이 시작됩니다. 사장님 그 펍에 공연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알게 돼서 찾아오게 됐어요. 지나가다가 여기 봉산동은 와보셨어요? 네. 봉산동은 여기 근처에 뭐 공원 같은 데도 있고 해서 그냥 이제 밤에 산책하거나 이럴 때도 많이 다니고. 여기 원주천은 많이 네. 와보셨죠? 네. 많은 분들이 원주천은 많이 와보셨는데 이 안쪽은 많이 안 와보셔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저도 이런 데 있는 그쵸? 거는 한 번도 생각 못 해봐가지고. 지금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들 그런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또 와주셔서 공연해 주신다 그래갖고 또 많이 감사해가지고 네. 활동은 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원주에서는 이제 어릴 때부터 계속 음악을 좋아했었어서 하고 있었는데 네네. 근데 사실 중간에 좀 이렇게 좀 살짝 포기를 했었던 적도 있고 한데 다시 하게 돼서 요즘에 좀 이런저런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또 이런 봉산 같은 것도 알게 돼서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여기가 사실은 만들게 된 것도 이제 그 재혁 님처럼 이런 예술가 분들도 좀 오셔갖고 이렇게 공연도 하고 예술가 커뮤니티도 좀 여기서 같이 만들고 네, 그래서 좀 소소하게 저와 같은 활동가 분들도 여기서 좀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사실 술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술이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 나누기가 좋잖아요. 이제 좀 한 잔 마시면서. 네, 아무래도 그렇죠. 술 좀 좋아하세요? 네, 저는 술 먹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좀 이런 거 아니면 사실은 술을 한 잔씩 하면서 얘기를 하면 좀 더 편하기는 한데 그렇죠. 나중에 한 잔 꼭 하러 오세요. 그래서 술 마시면서 좀 그 커뮤니티를 좀 만들어 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좀 공간을 만들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관에 일할 때보다 나와서 일하니까 또 이렇게 또 직접 뵙고 그러니까 되게 영광이네요. 제가 감사하죠. 혹시 노래를 좀 들을 영광도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쉴씀이 오늘 하루 쉴 곳이 오늘만큼 이렇게 또 한 번 살아가 침대 밑에 놓아둔
아프다 오늘 같은 밤 이대로 머물러 또 들 꿈이라면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도 된다면 두렵지 않다면 너처럼 오늘 같은 날 마른 줄 알았던 오래된 눈물이 흐르면 잠들지 않는 내 작은 가슴이 숨을 쉰다 와 멋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와. 제가 오늘 낮이라 목이 좀 안 좋았는데 어떻게 노래 괜찮으셨나요? 아주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박효신이 다시 온 줄 알았어요. 네, 또 다른 곡이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떤 곡일까요? 이게 또 저희가 사연을 하나 받게 돼서 네네. 친구분에게 사연 하나 받아서 네. 한 통의 사연이 있는데 한번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연아 안녕, 나 소영이야. 오랜만에 글을 쓰려니 조금 쑥스럽네. 예전에는 편지도 자주 썼던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지낸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잖아. 이제 헤어질 때도 되었는데 이렇게 또 같이 일을 하고 또 보고 매일 보고 참 행복하다 그치? 언젠가 네가 갑자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 후로 머릿속에 그렸던 것들을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친구지만 참 멋있다고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옆집 사람도 봉산도 늘 흥미로운 일을 하고 싶어 했던 너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는 공간인 것 같다. 앞으로도 네가 고민했었던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즐겁게 많이 해보자. 항상 응원해 친구야, 건강하자 라고 사연을 한 통 보내주셨습니다. 세상 부끄러운 편지네요. 그래서 또 이제 신청곡이 하나 있으시다고 해서 유재하 선배님을 되게 좋아하신다고. 네. 그래서 제가 유재하 선배님 노래 중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인 그대 내 품에라는 곡을 또 준비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노래 또 들려드릴게요. 별해는 밤이면 느껴보는 그대의 음성 하얗게 부서지는 꽃가루 되어 그대 꽃 위에 안고 싶어라 밤하늘 보면서 느껴보는 그대의 숨결 두둥실 떠가는 족배를 타고 그대 호수에 머물고 싶어라 만일 그대 내 곁을 떠난다면 끝까지 따르리 저 끝까지 따르리 내 사랑 그대 내 품에
한 번도 없었죠. 나만을 위한 공연. 보통은 저는 그전에는 내가 누구를 위한 공연이나 이제 남을 위한 일들을 했었지 나를 위한 공연이나 특히나 나만을 위한 거는 한 번도 없었죠. 사실은 되게 좀 감동적이기도 했어요. 되게 중간중간 뭉클뭉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더욱더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와, 여운이 남는 노래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궁금해했던 세연 씨를 찾아온 손님은요, 바로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인디 가수 장재혁 씨였습니다. 세연 씨에게 노래 선물을 해주러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 아직도 이 소름이. 계속 소름 돋는다고 저희 보면서 봤잖아요. 야, 갑자기 장재혁 씨 노래하는 걸 보니까요. 네. 나도 노래를 좀 배우고 싶다. 노래 막 부르셨잖아요. 부르고 따라서. 싶다. 죄송합니다. 예. 그 사실 살면서 누군가가 정말 나만을 위한 공연을 이렇게 채워준다는 게 쉽지 않은 이벤트란 말이죠. 그럼요. 여기 더해서 이제 같이 일하고 있는 친구분의 사연까지도 함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리 신세연 씨에게 아마 평생 갈 만한 아주 소중한 기억을 선물해 드린 것 같아서 제가 다 뿌듯합니다. 네. 생방송 강원 319 제작진이 이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저도 정말 너무 뿌듯한 시간이었어요. 뭉클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세연 씨 같은 경우는 예비적 사회기업에 이어서 커뮤니티 펍 그리고 봉산동의 이 우물시장길에 네네. 서점을 열 계획이라고 해요. 그렇군요. 앞으로 이 문화기획가가 그리는 봉산동의 미래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더불어서 세연 씨의 꿈과 인생도 저희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뜻한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삼행시 주제가 있고요. 또 시청자 소통 채널로 도착한 사연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네.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먼저 권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는 여행을 인천 강화도 한 번이라도 떠나고 싶어집니다. 인천 강화도 펜션 좋다고 하는데 가보고 싶어요. 라고. 요즘 여행 떠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날씨도 좋아서. 그래요. 네, 메시지 감사합니다. 자, 다음 사연 수기님. 딸아이가 학교에서 춘천 레고랜드 갔다 왔는데요. 딸랑이 사진 하나 건졌습니다. 많이 찍어오랬더니 놀이기구만 타고 왔네요. 네,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고요. 어린이날에 정식 개장을 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리고 아직도 바람 부는데 담배 피우시는 분들 조심조심 부탁드립니다. 네, 항상 정해진 구역에서만 피워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자, 이제 삼행시입니다. 김현우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제가 운 띄워드릴게요. 네. 자, 스마트폰으로
타로점을 봤더니 트. 트로트 가수가 된다네요. 우훗 하고 트로트 가수가 되신다고요? 끼가 궁금한데요?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러니까요. 잘 모르시겠지만. 야, 김현우님 지금 하는 직장 저희가 궁금하고 직업 네. 궁금하고요. 네. 과연 트로트로 거듭날 수 있는 트로트 가수가 될 만한 인재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노래 실력이 트로트 팡팡을 또, 네. 또 진행하고 계시니까 맞습니다. 예. 한번 들려주시죠, 김현우님. 자,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First Rain님. Rain. 네, 자 스타트로 제가 좋아요, 띄워주세요. 스. 자, 스카이워크를 타고 내리면서 찍은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시죠. 아까 소양강 어. 스카이워크가 나왔었잖아요. 뭔가 진짜 멋있긴 하더라고요. 저녁에 이렇게 야경처럼 멋진 게 또 없잖아요. 이렇게 네네. 불빛이 쫙 펼쳐지면서 예. 사랑하는 사람과 꼭 가세요. 저는 사람 들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NS에 올리자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해솔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스타성을 감출 수 없는 두 MC님들. 탁 하나 부탁이 있는데요. 탁 하나 부탁이 있는데요. 탁 하나 부탁이 있는데요. 자, 트와이스 춤 한번 신나게 보여주세요. 아. 트와이스 춤 뭐 있죠? 해솔님께서 먼저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뭐 1시간 동안 추도록 하겠습니다. 트와이스 춤 뭐 있죠? 뭐 있죠? 트와이스의 춤이 이제 저기 뭐가 있습니까? 자, 소녀시대의 지지지고요. 언제적 소녀시대? 죄송합니다. 저희 감독님이 지금 폭소를 하시는데. 비슷한 시대를 살았는데 감독님이 저희가 웃으시네요. 연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해솔님. 네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시스는 여인느님께서 네. 보내주셨습니다. 자, 스르륵 잠이 들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느새 넓은 바다에 도착했다. 트럼펫 연주 소리도 들리니 여기는 낙원이구나. 와, 넓은 바다에 음악 소리까지 들리면 정말 낙원이 따로 없을 것 같아요. 아직 잠이 덜 깨셔서 차고지로 가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농담이.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최건호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스마일, 웃어봐요. 타임보다 더 가까운 나 자신을 사랑해주세요. 트집 잡지 말고 좋은 생각, 좋은 일 하다 보면 기쁜 날 올 거예요. 좋은 말씀이에요. 정말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맞아요. 게 가장 중요한데 참 어렵잖아요. 그럼요. 네, 최건호님 말씀대로 저를 좀 더 사랑해주는 하루가 그만 되어야겠습니다. 사랑하세요. 농담입니다. 오늘 공격적이시네요. 예, 다음 농담이에요. 삼행시도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혜민님께서 주셨습니다. 네, 자, 29 마지막 20대를 보내고 있는 내 동생. 타. 타인 시선 신경 쓰지 말고 트렌디하게 20대를 보내고 싶다는 그 말대로 새로운 멋진 인생을 살아봐. 언니가 응원할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좋은 언니세요. 네, 94년생인가요? 동생한테 그런 말씀 해주고 보셨어요? 안 했죠. 좀 하고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응원할게 이런 막 메시지 보내시고요, 용석 씨. 그래요? 동생을 위해서. 저희 한번 남동생인데요? 남동생한테도 그게 저런 문자 상관이 있나요? 보내도 되나요? 상관이 있나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쓰기님 보내주셨습니다. 자, 스스로 방심하면 타들어가는 불꽃은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트집 잡지 말고 솔선수범해서 아름다운 강산을 만들어봐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15일까지 봄철 산불 기간입니다. 특히나 더 산불 예방에 저희 함께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자, 라떼 마시고 싶다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운 좀 띄워주세요. 네, 제가 띄워드릴게요. 스테이크 먹고 싶다는 김씨 부녀. 타인에게 물어서 맛집 알아봤는데 트집만 잔뜩 잡네요. 다음번엔 안 데려가야지. 어머. 그러시면 안 되죠. 맛집 알아봐서 갔으면은 맛있다, 너무 잘 찾아봤다 이렇게 칭찬 한마디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셨죠, 네. 용석 씨? 맛있죠. 너무 맛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해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시길 추천을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고맙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의 삼행시 그리고 메시지 댓글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오늘 삼행시 당첨되신 분 한번 뽑아볼게요. 누구일까요? 따따따딱 최건호님 최건호님께서 가정용 믹서기를 받아가시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용석 씨, 네. 벌써 5월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사실 혹시 눈치채셨어요? 5월 10일입니다, 오늘이. 네. 시간이 정말 빠르다. 그러니까요.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벌써 5월 중순입니다. 자, 5월은요, 정말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는 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어린이날 그렇죠? 있었죠, 어버이날 있었죠, 이제 스승의 날도 네. 있죠, 부부의 날 있죠. 네. 기억해야 될 이벤트가 많은 달 5월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예. 5월을 계절의 여왕이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여기 더해서 또 가정의 달 5월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생방송 강원 365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서 정말 따뜻하고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좋은 추억 많이 만드는 가정의 달 5월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